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 없이도 박정희의 눈이 떠진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예전에는 이 시간에 식당 문을 열었는데, 정희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아저씨, 사과 2개만 주세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할머니, 가족들은 뭐해요? 요즘 젊은 것들 참. 그냥 바쁜가 봐요. 다들 할 일이 많으니까.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월세방 앞에서 열쇠를 꺼내며 잠시 망설였다.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예전에는 손님들 소리에 시끄럽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고요함이 더 무서워. 방 안으로 들어선 정희는 벽에 걸린 옛날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모두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나이 들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쳐 있었다. 하루하루가 똑같아.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만 남아 돌아. 오후 4시 정희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머, 우리 민우가 왔네. 얼른 들어와. 정희의 얼굴에 드디어 생기가 돌았다. 민우는 정희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한자 때문에. 정말, 우리 민우가 똑똑하니까 금방 배우지. 배고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까? 네.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부엌에서 정희와 민우가 함께 요리를 준비했다. 이런 순간만큼은 정희도 행복했다. 민우야, 요즘 엄마 아빠는 어떠시니? 엄마는 학원 일로 바쁘시고 아빠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민우가 와주면 정말 기뻐. 할머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랑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민우만 있으면 충분해. 함께 밥을 먹던 민우가 갑자기 정희를 바라봤다. 할머니, 왜 가끔 슬픈 표정을 지어요? 야나. 할머니가 언제 슬펐어? 가끔 창밖을 보실 때요. 그때 할머니 얼굴이 정말 외로워 보여요. 정희는 민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다. 민우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정말이야. 같은 시각 서영의 집 부엌. 서영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오신대. 뭐하러 자꾸 오시는지. 민우 봐주신다지만 솔직히 불편해.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그때 진수가 집에 들어왔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모습이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얘기하고 있었어. 또 내일 오신다네.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민우 봐주시잖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당신은 회사 가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서영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이 쌓여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머니라고 다 같은 어머니야? 친정어머니는 우리 생활 간섭 안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왜 자꾸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민우 교육 방식에도 끼어드시고 그렇게 간섭이야?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고 민우 교육 방식에도 끼어드시고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야.
또 어머니가 뭘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거야. 가끔씩만 와도 되는데 자꾸. 서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처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어. 서영은 휴대폰 화면에서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짐덩이로 바꿨다.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정희가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요즘 너무 바쁘지? 어머니,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오랫동안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럼 이번 주말이라도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래됐잖아. 어머니 다음에 시간 날 때요. 언제가 다음이야?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정희는 허탈감에 빠졌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집에 돌아온 진수는 서영과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같이 저녁 먹자고. 피곤한데? 다음에 하자고 해. 당신도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무심하긴 뭐가 무심해? 용돈도 드리고 민우도 보내고 뭘 더 어쩌라고? 며칠 후 정희가 민우와 함께 서영의 집을 방문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서영아, 바쁜데 미안해. 민우만 잠깐 맡겨두고 갈게. 네, 괜찮아요. 어머니, 서영은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갔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할머니, 엄마 전화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까? 정희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확인하려던 순간 연락처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짐덩이라고 저장된 자신의 번호가 보였다.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우야, 할머니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짐덩이. 내가 짐덩이구나. 그동안 내가 착각했어.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서영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정희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바쁘니까 빨리 갈게. 민우야, 엄마 말씀 잘 들어. 정희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서영은 뒤늦게 휴대폰이 식탁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이 여기 있었네. 계단을 내려가는 정희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짐덩이. 내가 짐덩이구나. 그동안 내가 착각했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짐이었구나. 정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영이에게 내가 그렇게 무거운 존재였다니. 그럼 진수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집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멈춰섰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다.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식당 운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게 내 가치인가? 다음 날 오전 정희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아주머니,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네, 잠깐만요. 3,000원이에요. 정희가 지갑을 뒤져 돈을 찾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손이 떨렸다. 이상하네. 분명히 10,000원짜리 넣었는데. 할머니, 돈은 맞게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도 모자라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요즘 노인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는데 미리 확인하고 오셔야죠.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답답하네. 저런 할머니들 때문에 줄이 밀려. 맞아. 돈도 제대로 못 세면서 장을 보러 와. 정희는 지갑 깊숙한 곳에서 돈을 찾아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있었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정희는 물건을 받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지? 집에서도, 밖에서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집으로 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나를 반겨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식당 할 때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정희는 집 앞 계단에 앉았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지금은 그냥 귀찮은 노인 취급이야. 가족한테도, 남한테도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누구에게도 짐이 안 되고. 민우. 우리 민우만은 할머니를 좋아해 주는데 민우 때문에라도 견뎌야 하나?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을까? 가족들에게는 짐이고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그때 민우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따뜻했던 시간들. 그래도 민우만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필요로 해주는데.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옛날 사진들과 민우가 그려준 그림들이 있었다. 독백,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식당 운영하면서 바쁘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고. 민우가 써준 편지를 발견했다. 정희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할머니께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계란말이와 할머니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우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힘을 내야겠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그래, 나만 슬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야겠어. 민우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독백 예전에 식당 할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들었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박정희, 너는 72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잖아. 식당도 성공시켰고, 아들도 키워냈고.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야. 정희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록 가족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순 없어.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김말순의 반찬 가게를 찾았다. 말순은 정희의 오랜 이웃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어머, 정희 언니,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말순아. 말순은 정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 잠깐 앉아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말순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죠? 나한테 말해봐요. 말순아,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왜 짐이에요? 정희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본 일을 말순에게 털어놨다. 며느리한테 내가 짐덩이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말순은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말순이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이제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언니, 가족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말순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저도 혼자 살면서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언니 같은 좋은 이웃이 있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말순아, 정희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언니는 경험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재능을 왜 숨기고 있어요? 지금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 봐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데 언니 같은 분이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민우 가르칠 때는 재미있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언니가 만든 반찬이면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말순의 격려에 정희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니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정희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공지사항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방과 후 돌봄교사 모집. 나도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돌봄교사 모집 공고 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경험이 있으시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예전에 식당을 20년 넘게 했고 손자도 가르쳐 봤어요. 그럼 충분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한자나 기본적인 예의를 잘 모르는데 어른신들이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죠. 며칠 후 정희의 집에서 첫 수업이 시작됐다. 아이들 2명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뭔가 준비하는 기분이네. 예전에 민우 가르칠 때 좋아했던 것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배워요? 오늘은 쉬운 한자부터 배워볼까? 그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희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 한자는 사랑 애자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학교에서도 칭찬받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정말. 그럼 더 열심히 가르쳐 줄게. 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팔면 안 될까요? 정말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사갈까요? 당연하죠. 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같이 해봐요. 며칠 후 정희의 반찬을 사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이 반찬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말순, 우리 정혜 언니가 만드셨어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다니. 몇 달이 지났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우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아이들 가르치시고 반찬도 만드시고. 그래, 할머니가 요즘 할 일이 많아졌어. 그래도 우리 민우 만날 시간은 항상 있지. 할머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웃음도 많아지셨고. 정희는 민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정말 그런가? 사람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때 정희의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의 변화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그래, 할 일이 생겼어.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이제야 깨닫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도 내 길을 찾았으니까. 진수야, 너도 너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내 할 일을 찾았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희의 수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은 효도 효자를 배워볼까요? 아이들 네. 할머니는 우리에게 효도받고 계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었다. 효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 내 자신의 가치 말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배우는 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시장에서도 정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순이 반찬 가게 앞에서 말순과 정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오늘도 반찬 다 팔렸어요. 손님들이 언니 반찬만 찾아요. 고마워, 말순아.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어. 언니가 용기를 낸 거죠. 나는 그냥 응원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때 내 말이 없었다면 계속 우울해하고만 있었을 거야. 저녁 시간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독백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일 뭘 할지 생각하느라 바쁘네. 그때 휴대폰에 서영에게서 온 문자가 왔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서영이 도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도 내 길을 찾았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시당했던 그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아픈 시간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나 봐. 민우와의 사진을 보며 정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었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덩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스스로 만든 내 가치로 말이야. 박정희,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덩이가 아니야. 나는 박정희, 72세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화이팅!